안녕하세요,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저는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능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저와 함께 1년의 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능의 9가지 논리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의문이 가실 거예요. 대체 이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간단합니다. 이 수능의 9가지 논리 구조라는 건 평가원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평가원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엄격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낼 때 심지어 몇 자 이내로 문제를 내자라고 글자 수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늘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이 평가원의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쉽고 빠르게 수능을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제가 돕기 위해서 오늘의 설명회를 찍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수능이라는 어려운 퍼즐을 풀어 나가는지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상준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자, 위에는요, 제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좀 제 자랑이죠. 자랑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 평가원이라는 곳이 어떤 식으로 이 수능이라는 문제를 내고 있는지, 이번 수능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1년을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자랑 살짝 하겠습니다. 보시면 결과로 입증하는 영어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오래 사용했고 가장 좋아하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올해 우리 학생들이 척하면 척이라고 예쁜 이름을 지어주긴 했는데 입에 착착 감기기는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오래 사용하고 애착이 가는 저의 캐치프레이즈는 결과로 입증하는입니다. 제가 만약에 올해 입증하지 못했다면 얘를 싹 뺐어야겠지만 다행히 올해도 입증을 해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를 졸업을 했고요. 대치동과 분당 등에서 수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문제만을 제시하고 풀이법만을 제시하는 수업만 하는 강사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더 모의고사와 여러 군데 유명한 곳에 납품하는 출제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 평가원이 제시하는 기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이 평가원의 눈에 따라 수업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년 뭐 만점자도 나오고 1등급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수능 영어라는 것은 이제 만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90점 이상을 넘어서 1등급을 맞고 졸업하느냐가 조금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의 포인트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 거고요. 이따가 성공 사례는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만 SK, KY, 그 다음에 의치한 모든 곳에서 제가 합격자를 냈고요. 1등급 만점은 뭐 매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수능 영어다 보니까 뭐 만점자에 대한 자랑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급상승 사례들 있죠. 짧은 기간 안에 등급이 얼마만큼 올랐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랑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합격 증서가 있습니다. 뭐 모든 학교 다 합격증을 냈죠. 보시면 이제 육모 이후에 온 학생이었어요. 육모에서 76점. 그러니까 3등급을 맞고 저에게 온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2등급 이상을 맞는 게 목표였고요. 최저를 맞는 게 목표였던 학생입니다. 구모에서 바로 95점을 맞았고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최저를 맞출 수 있었죠. 그다음에 뭐 100점 맞는 학생들은 당연히 있고요. 막 아하하 했네요. 좋네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자, 육모 때 68점이었습니다. 4등급이었죠. 그래서 4등급을 맞고 육모 이후에 저한테 온 학생이었고요. 구모 보면 2등급까지 지금 2등급 상승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상 맞던 거 틀리고 틀리던 걸 좀 더 맞은 느낌이어서 좀 아쉽긴 한데 많은 도움이 됐고 1등급까지 노려보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앞에 친구는 재수했던 친구예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영어 2등급을 진입해 본 적이 없었던 학생입니다. 근데 저한테 2달 듣고 2등급을 뚫었죠. 구모 딱 80점 맞았고 이제 수능에서는 조금 더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딱 2개 틀려서 95점 맞았네요. 그래서 너 육모 몇 점이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3등급이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한테 2달 이상 들었던 친구인데 2등급 상승한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점자는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수능 소식도 있습니다. 물론 만점자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한번 뽑아왔는데요. 구모가 74점이었고 이 친구는 구모도 끝나고 10월 말이 돼서 왔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단 2회 특강만을 들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단 2회 특강만 듣고 이 친구가 원하는 등급을 맞았죠. 그래서 2등급까지 올려줬던 그 학생입니다. 단 2번의 수업이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 듣기 전에는 아슬아슬하게 낮은 3이었어요. 뭐 72, 3, 요 정도 진동하는 학생이었는데 수능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 친구 너무 아쉬운 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89점을 맞았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듣기를 틀렸는데 그럼 이제 옛날에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 너 듣기 틀리면 바보.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논의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친구는요. 6, 9모 다 3등급 초반대였는데요. 9모 이후에 왔다라고 써 있죠. 9모 이후에 저한테 와서 한 달 반 정도 수업을 듣고 1등급 아슬아슬하게 성적이 올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단기간에 빠르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강사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요즘 수능은 대체 어떻길래 이 영어 1등급 맞는 게 이렇게 어렵나?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은 뭔가요? 라고 써놨지만 사실 제가 수업을 시작하면요 아이들하고 1대1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1대1 상담을 할 때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아마 본인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나는 정확한 논리가 아니고요. 저는 그냥 필 가는 대로 대충 필대로 푸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니 저는 분명히 글은 다 읽고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선지 싸움에서 늘 틀려요. 두 개 선지가 남고 늘 틀리네요. 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모든 학생들의 공통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선지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논의를 드릴 거고요. 이제 이 밑에서부터는 좀 위험합니다. 저는 분명히 다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딱 느낌이 와요. 이 학생은 낮은 3 혹은 4 정도 등급이 나오는 학생이구나. 그다음 밑에 보시면 저는 난이도에 따라서 등급이 막 진동이 막 들쭉날쭉합니다. 가장 위험한 학생이에요. 난이도가 조금만 어렵거나 내가 원하는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는 학생인 거죠. 이런 모든 유형의 학생들에게 제가 드리는 답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평가원은 명확한 논리 구조가 있다고 했었죠. 그거에 맞게 문제를 푼다면 그 누구라도 1등급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작년 수능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작년 수능은 한 8%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8%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평이라고 했을 때 괜찮다라는 거였는데 작년 수능에서 갑자기 4.71%로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수능에 비해서 작년 수능의 퍼센테이지가 약 절반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가져왔는데 아니 그럼 이 4.71%면 이거 상평하는 거랑 뭐가 달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등급이 나왔고 이때 제가 그래서 작년 설명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라고 한다면 일단 선지의 함정화가 심해졌다. 우리가 제시문은 어느 정도 읽더라도 선지에서 함정이 너무 많아서 두 개 놓고 틀리는 일이 잦아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듣기 난이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수능인 거죠. 작년에 내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내년 수능은 듣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어휘 및 구조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생각했어요.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근데 분명히 가능하다. 아직 더 어려워질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르쳤고요. 역시나 올해 6월 모의고에서 1.47% 정말 충격의 1등급의 퍼센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앞으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등급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고민이 많아졌어요. 제 수업을 듣고 있었던 학생들도 큰일이 났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면서 이거 영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큰일 났다. 라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선지 함정화가 더더욱 심해져서 내가 아는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선지 논리가 복잡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듣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갔죠. 특히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오답률 7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듣기였어요. 이 듣기가 탑 7에 들어갈 정도로 듣기의 난이도가 굉장히 급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논리 구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 35번 무관한 문장 찾기 40번 요약문 이런 거 굉장히 쉬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었던 유형인데 이번에 그렇지 않았죠. 육모와 그 다음에 우리 수능에서 굉장히 얘네가 까다롭게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의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한 6에서 8%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처음에 수능이 딱 끝나고 많은 강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분들도 있어요. 올해 수능 쉽다. 막 10%, 12%까지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 제시문이 다소 쉽게 익힐지라도 이번엔 논리 구조가 많이 삭제되어 있고 까다로운 문항들이 많았고 아이들을 어렵게 만드는 함정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1등급 예상 퍼센테이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올해 수능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체 분명히 제시문은 쉽고 난 잘 읽었는데 어디서 어려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듣기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얘기했고요. 보시면 요 2점짜리 맞아? 라고 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요. 저한테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은 2점짜리는 쉬운 문제, 3점짜리는 어려운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점짜리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서 맞추자 하고 뛰어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번에 오답률 1등이었던 32번은 2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2점짜리라고 쉽게 풀 수 있다고 호 하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아 하고 막혀서 와르르 하고 무너졌던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원은 명확하게 기조를 정해놓고 유형을 정해놨기 때문에 유형을 바꾸거나 글의 길이를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멘탈을 건들면서 수험생들의 멘탈을 흔들면서 점수를 깎아먹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고리가 많이 삭제가 됐습니다. 무관한 문장인 35번도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순서 문제 37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연결고리가 삭제되어 있어서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정말 힌트를 많이 숨겨놓은 문항들이 출제가 됐다. 기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듣기 같은 경우에 이번에 15번이 오답률이 몇 %요? 62%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너무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논리구조를 배웠던 친구들은 듣기더라도 so 인과관계의 접속사가 등장하는 순간 귀를 쫑긋했을 거고요. 보면 서피아가 suggest 잭한테 should leave for the concert. 콘서트 보러 가야만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답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2번이죠. head out for the concert far in advance. 그럼 이제 학생들이 했던 거죠. in advance가 뭔데? 아니 head out이 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완벽하게 듣기를 했더라도 선지에서 동사구 관용어구가 나와버리면서 아이들이 틀리는 이렇게 선지의 함정화가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head out이나 in advance 같은 뜻이 좀 낯설었던 친구들, 어휘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빠른 시간 안에 답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빈칸 이번에 최고의 오답률이었습니다. 오답률이 거의 85% 육박하죠. 근데 2점짜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35번. 사실 원래 우리 그동안의 무관한 문장은요. 답이 저요 하고 손을 들거든요. 혼자 딴소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생각보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요즘의 수능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까다로워지는 수능을 어떻게 대비를 하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1등급을 맞을 수 있을지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1년 커리큘럼을 한번 설명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라고 한다면요. 일단 수특수완이 마스터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네? 이 수특수완이라는 거 요즘 직접 연계도 안 되고 해봤자 간접 연계라고 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네. 왜 해야 하냐면요. 이 간접 연계라는 것도요. 그 글의 주제를 따와서 문제를 내거든요. 이게 굉장한 배경 지식이자 굉장한 스키마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글인지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만 알더라도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특수완을 따로 풀게 시간을 내게 하기보단 요즘 영어는 효율성이기 때문에 저는 제 모든 교재에 수특수완의 문제, 필수적인 문제와 배경 지식을 녹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와 1년 커리큘럼을 밟으면 수특수완을 따로 공부할 필요 없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마스터 시킬 거고, 그 다음에 논리구조를 정복해야 됩니다. 벌써 한 10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평가원이 제시하는 논리구조, 저의 9가지 로직 매핑을 완벽하게 체화를 시키고 그로 인해서 독해 향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독해 속도 향상이라는 건 내가 빠르게 읽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셨죠? 발췌독이라는 거. 내가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빠르게 뽑아서 읽고 문제를 풀면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요즘 이 발췌독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주제글은 위하고 아래만 읽어라. 빈칸은 위하고 밑에만 읽어서 어떻게 풀어라. 절대 안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푸는 친구들을 위한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 선지가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발췌독 안 됩니다.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한 말과 모순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니 너 빠르고 효율적으로 읽으라며. 네. 아니 너 글 다 읽으라며. 네. 서로 모순 아니냐?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우리가 이 논리 구조에 따라서 중요한 문장과 부가적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장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러면 중요한 문장은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고 나머지 문장은 빠르게 치면서 읽어 나간다면 모든 문항을 다 읽으면서도 효율적으로 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중요 문장들에 대한 캐치가 빨라지면서 주제에 대한 캐치도 빨라지고 문제 푸는 속도도 상당히 향상될 수 있다. 이 모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형별로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사실 당장 할 건 아니고요. 6월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육모가 끝나고 저한테 수업을 쭉 듣고 나서 아니 선생님 저는 계속 문제를 열심히 푸는데 이상하게 순서만 틀리네요. 아니면은 다른 친구는 아니 선생님 저는 삽입만 틀립니다.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럼 저는 그동안에 쭉 누적 데이터들과 육모, 구모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별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학생의 약점을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솔루션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형별 약점을 극복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1대1 학습 상담을 당연히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1대1 개인 상담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누적 데이터를 쌓아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맞춤형 피드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교재는 저희 팀과 저의 모두 100%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고요. 철저하게 시험 관리를 합니다. 어플로 매주 누적 데이터가 갈 것이며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지금 녹화하듯 스튜디오의 정도의 화질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저의 시즌은 크게 보시면 크게 4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실 이 프리시즌은 고2 때나 중간중간에 있었던 특강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의 진정한 시즌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열리는 러징 매핑 시즌 1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들으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쭉 수능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짧게 써서는 저의 1년 커리큘럼을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깐 그에 앞서서 저의 수업 철학은 이렇습니다. 저는 단순한 주입식이 아니고 맞춤형을 추구합니다. 아니 그러면 항상 대형 강의를 하시는데 몇십 명씩 앉혀놓고 수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체 맞춤형이 가능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의 데이터는 누적식으로 매주 발송이 됩니다. 이렇게 누적식으로 쌓여가는 이 오답을 통해서 학생마다 맞춤형의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이따 어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이 평가원이 제시하는 논리 구조를 완벽하게 학습을 하고 그에 맞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1등급을 달성하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제 수업을 들어주세요 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겨울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육모 이후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육모 이후에 온 친구들은 수능 안으로 최대한 빨리 집에 보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물론 강사 입장에서는요 1년 내내 수업을 듣게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의 입장에선 요즘에 절평의 영어를 1년 내내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1등급을 맞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효율성을 제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즌 1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말에서 1월 초에 개강을 합니다. 학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고요. 보시면 알겠듯이 제가 다른 강사분들하고 살짝 다른 점은 저는 첫 주부터 모의고사를 칩니다. 진단평가도 이 진단고사도 모의고사고요. 그 이후에 쭉 보십시오. 모두 다 하프라고 써있죠. 이 하프 모의고사를 칩니다. 그래서 29번 어법부터 40번 요약문까지 매주 모의고사를 칩니다. 아니 왜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실전 감각 때문인데요. 이 실전 감각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내가 논리를 알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실전을 많이 풀어보시면 생겨나는 게 실전 감각이에요. 실전 감각이라는 건 내가 어떤 문항을 모를 때 당황했을 때, 시간이 부족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실전 감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전 감각은 어떻게 배양을 해야 된다? 매주 실전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매주 모의고사를 칩니다. 그리고서 1, 2월에는요 로직 매핑 핵심편 1을 들어가는데 이 핵심편 1은요 제가 아까 이미 10번 이상 말씀드린 이 수능의 9가지 논리를 2달 안에 다 가르칩니다. 아니 선생님, 네 그러면 2달 안에 커리큘럼 끝인가요? 그렇진 않죠. 이 배운 내용을 어떻게 체화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 최대한 빠르게 졸업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저의 모든 논리를 2달 안에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두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하프 모의고사 치르고요. 그 다음에 grammar inventory라고 해서 제 어법이 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공하지 않고요. 제가 스튜디오에 화질로 모두 찍어서 인강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 2학년 때 내신 때 어법을 잘 안 했는데요. 아니면 저는 어법이 특히 약점이에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모든 어법을 인강으로 찍어서 보내주는데요. 하루 종일 들어야 되는 많은 양이 아니고 딱 4주면 간단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한 주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모든 기출풀이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강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필수 기출문항하고 해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출제되는 그룹별로 먹길이 묶여서 나오는 유형들이 있거든요. 동사구에선 수태, 시제가 묶여서 나오는 것처럼 그 묶여 나오는 그 그룹 간의 그 호환성까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 첫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즌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어느덧 3모 그리고 4모를 앞두게 되는데요.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아니 내신 휴강? 아니 저는 N수생인데요. 아니 저는 수능 올인인데요. 이 기간은 어떡하나요? 라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내신 휴강 기간에 수분 충전이라고 해서 수능 특강 분석 충전이라고 해서 특강을 엽니다. 그래서 이 수능 특강에 대해서 테마별로 유형별로 묶어서 우리 체화하는 시간에 특강을 갖게 될 거고요. 내신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커리큘럼에 끊김 없이 그 다음에 수능만 올인하는 친구들도 중간에 커리큘럼 끊김 없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우리가 앞서서 2월까지 배웠던 9가지의 논리를 이 EBS에 있는 기출 문항들, 그 다음에 우리 올해 수특 문항들 중에 제가 발췌해서 이 논리를 체화하는 시간으로 쓰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극대화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도 당황하고 풀지 않도록 그렇게 싹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3모 직전에는요 우리 풀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듣기부터 45번까지 모든 문항이 들어가 있는 풀 모의고사를 보고 제가 그에 대한 모든 풀이를 진행을 한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프 모의고사하고 풀 모의고사는요 수업 시간 안에 모든 문항에 대한 풀이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간지라는 게 제공이 되는데 이 앞에 달에도 살짝 있었고 이 뒤에 달에도 있듯이 저희 월간지의 컨셉은 컨스텔레이션, 별자리 찾기입니다. 그래서 매월 그 바뀌는 별자리에 맞게 컨셉별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달 이게 주간지가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원의 기출이나 교육정의 기출 플러스 제 자작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을 그대로 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계절이 싹 변하게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조금 더 예쁘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별자리에 맞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재를 예쁘게 만드는 이유는요. 일단 애들이 교재를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둡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이 학생한테 몇 월에 있는 어떤 문항을 풀어보라고 할 때도 제가 물론 뽑아줄 수도 있지만 아이가 직접 풀었던 문항을 다시 보면서 공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모아놓으면 예쁘게 만드는 게 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즌2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즌3로 넘어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다가오죠. 바로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6모와 9모가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모와 9모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벽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5월에는요 유형편을 들어갑니다. 러징 매핑. 유형편은 뭔가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1, 2, 3, 4월을 통해서 배웠던 이 9가지의 논리를 이제 유형별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함의 추론일 때는 어떻게 풀지, 빈칸일 때는 어떻게 풀지, 그 유형별로 풀이법에 대한 스킬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평 대비 풀 모의고사를 하고 나면 제가 6모 총평을 하는데 6모 총평은 단순하게 문제를 줄줄 읊어주고 푸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이 6모와 9모는 앞으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려주는 힌트이자 길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6모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수능은 이런 기조로 나올 것이다 라는 그 힌트들을 제시하는 시간이며 모든 문항에 대한 풀이를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면요. 역시나 내신 휴강 기간이 살짝 들어가고요. 이 기간에 수완에 대한 수분 충전이 다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덧 이제 시즌4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름 시즌, 가장 중요한 시즌이죠. 그래서 원래 저희 더 모의고사가 원래는 총 12회차였는데 올해 15회차로 늘면서 이 하프 부분이 아마 풀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9모를 대비하면서 9모를 앞두고 풀 모의고사를 3회분 정도 더 풀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편을 작문까지 다 해드려요. 스킬법을 다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EBS 수완을 통해서 이권이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유형별로 다시 한번 논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지는 계속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9모를 보게 됩니다.
구모를 열심히 보고요. 총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수능 직전 우리 종강까지는요 모두 다 풀 모의고사를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풀 모의고사를 매주 실전으로 치르고요. 통계치가 나가면서 애들하고 경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고난도 3점 유형들과 신유형을 대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수업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31번부터 34번 뭔가요? 빈칸 유형이죠. 이 빈칸은요 주제 찾기 파트 2입니다. 사실 이 빈칸이 아무 문장이나 뚫어놓진 않겠죠. 주제에 가장 가까운 문제나 아니면은 주제 문항 정도를 뚫어놓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나머지 제시글을 읽어서 오히려 주제를 역으로 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 그 빈칸 앞에 not이나 no를 박아놔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주제와 뭐를 골라야 되죠? 정반대의 논리를 골라야 되죠. 요즘 이런 것들이 3점에 많이 출제가 되고 아니면 because를 제시해서 원인을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글 전체 흐름에 중간 논리를 뚫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 출제되는 신유형에 대한 문항 연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유형에 대해서 약점 유형이 존재했을 때 그 파회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월간지와 풀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도 숙제로 하프 모의고사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그 하프 모의고사를 매주 풀게 될 거고요. 그 하프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도 제가 모두 다 인강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하고 10월이 딱 끝나면요. 저의 1년의 수능의 커리큘럼은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늘 고민을 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 이후에 특강을 할 것인가? 사실 올해도 특강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워낙 이번 6모가 어려웠고 9모 이후에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 아니면 9모가 끝나고 헐레벌떡 요구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철피킹 2주 특강을 열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수능 소식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2주만으로도 2등급이 올라간 학생, 크게는 3, 4등급이 올라간 학생들도 있었어요. 가장 컸던 학생들은 7에서 4로 올라간 친구, 7에서 3으로 올라간 친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안 할 수가 없겠다. 이제 정규화 시키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이걸 들을 필요는 없고요. 정규반이 끝났거나 아니면 제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불안한 친구들 이 2주 특강을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능 직전주까지 가고요. 풀 모의고사를 치면서 수능의 논리 구조와 유형별 문제풀이를 정리하고 우리가 수능장에 가지고 들어가야 될 행동 강령을 제가 프린트로 만들어서 전해드립니다. 그럼 수능 직전에 점심 먹고 나서 그거 읽다가 시험 보시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평가원이라는 건 뻔한 논리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강령만으로도 내가 얼마든지 등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수능의 9가지 논리구조, 로직 매핑에 대해서 완전히 파회를 하게 돼서 마스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치동 더 H, 그 다음에 더 S 모의고사를 통해서 매주 실점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특 수완에 대한 완벽한 배경 지식 대비를 하게 되며 이 단어까지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저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 시간에 와서 시험을 보게 하지 않고요. 따로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단어 필수 테스트를 보지만 수업 시간에 보면 20분, 30분이 날아가거든요. 그 20분, 30분이면요 세문항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직접 강사가 관리를 할 거고요. 수업을 진행할 때는 매주 모의고사를 보고 완벽하게 풀이를 제시한 다음에 주교재까지 수업을 하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모든 녹화본은 Full HD로 제공을 하고요. 그 외에도 저희 팀 채팅과 1대1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엔 전화도 하고요. 좀 더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아닐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강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뭐 빠졌던 빠지지 않던 다운로드 필요 없이 클릭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기기로든 볼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화 시켜놨고요. 그 다음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팀 채팅과 1대1 채팅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최신 어플을 통해서 매주 저희 성적표가 누적식으로 발송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제가 1대1 상담을 30분씩 잡기도 합니다. 자, 이게 저희 오답이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이 매주 테스트를 보게 되면요 다른 어플 따로 까실 필요 없고요. 카카오톡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 성적 왔네? 딸깍 하고 눌러보면 자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 단어 성적, 과제 여부, 출석 여부 쭉 뜹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성적 한번 눌러볼까? 클릭하시면 이렇게 누적식으로 뜨게 됩니다. 맨 위에 있는 파란 선이 1등인데요. 만점자죠. 만점자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 선 이렇게 평균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고 그에 반해서 빨간색 우리 아이의 성적은 어디쯤에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회차를 클릭하시면요 그 회차별로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 그럼 그 틀린 문제의 오답률이 몇 %인지까지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따로 오답 노트를 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누적 데이터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저도 이 누적 데이터를 늘 모니터링하면서 아이들의 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바로바로 솔루션을 즉각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제 교재를 통해서 100% 자체 교재를 통해서 1년 내내 수업을 하며 저의 어플을 통해서 매주 누적 데이터가 나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본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저와 1대1 상담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면 진짜 1년이 참 길게 느껴지고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가 항상 제 수업에 모토가 있어요. 수업은 즐겁게. 지금은 설명의 영상이기 때문에 다소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보시면 저희 편집자, 집사람이 제 수업의 클립을 따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쇼츠로 꾸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릴스로도 올려주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제 계정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 이 강사가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1년 동안 굉장히 꼼꼼한 커리큘럼, 그 다음에 굉장히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제시합니다. 저에게 1년 아닙니다. 한 4개월만 투자를 해보시죠. 그럼 원하는 등급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수능의 9가지 논리 구조로 1등급을 휘날리자. 저는 김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